네, 안녕하십니까. 하수바둑 인사드립니다. 네. 요즘 좀 바둑을 못 뒀어요. 뭐 저번에 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, 그냥 이게 바둑이 이게 집중력 게임이더라고요. 아무튼 모든 게 다 집중력이죠. 뭐 스포츠도 뭐 격투기도 뭐 방심했다가 한 방 맞으면 바로 게임 끝나지 않습니까? 네, 근데 제가 요즘 그 옛날 20 몇 년 전에 2001년도에 돈 문제를 가지고 좀 법정 다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좀 산만하고 또 사람이 왜 그러냐. 제가 20 몇 년 전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제 정말 그 알토란 같은 돈 5천만 원을 사업한다는 후배한테 이렇게 대여해주고 또 같이 동업해갖고 걔 사업을 제가 열심히 도왔어요. 제가 그때 금융권에서 막 나와가지고 제 이렇게 지인들이 벤처 팀장도 하고 굉장히 실무진에서는 탑에 있었거든요. 40대가 그러잖아요. 그래서 돈을 한 몇십억, 한 4, 50억 정도 조달을 해줬어요, 제가. 예? 제가 5천만 원만 대여해 준 게 아니라, 근데 이제 제가 실패를 했으면은, 어떡하겠어요. 받으려고야 받을 수가 없는데. 포기하려고 했는데, 벤처 기업인으로 성공을 했더라고요. 그래 놓고 20 몇 년 전에 돈을 원금만 갚겠다라는 거지. 이거 주변에서는 이거 뜯겠다고 생각한 돈 원금이라도 받아서 다행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. 걔가 실패했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. 저도 사업이라는 게 확실성이 없잖아요. 세상 일이라는 게. 위험 부담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, 그럼에도 그 후배가 참 사업성이나 사업력이나 이런 그 추진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방면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걸 보고 그냥 너 정도면 성공하겠구나 해서 이제 저도 제가 돈이 많아서 빌려줬겠어요. 어떻게 하면 그 대신유권에서 제가 쫓겨나가지고 나름대로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려고 거기에 이제 승부수를 저도 던진 거죠.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좋게 나올 줄 알았어요. 저도 법에서 지급하라는 돈 전부 저는 받을 생각은 없다. 다만에 나도 그동안에 20 몇 년 동안 돈 빌려갖고 이자 주고 대부업체 같은 데서 아주 고금리로다가 돈도 갖다 쓰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, 예? 최소한 어느 정도 이자라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걸 거절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인간에 대한 좀 어떤 실망감 그런 것도 좀 있고요. 그래갖고 하여튼 좀 거두절미하고 좀 정신 집중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참 머리가 집중이 안 돼요. 혼란스러워요. 그러면서 한 바둑 한 수 둬봤어요. 제가 이제 흙을 잡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가볼까요? 이건 타이젠 1급 바둑입니다. 그걸 좀 아셔야 돼요. 저쪽 지금 대국 상대가 어느 정도 기력인지. 제가 이제 1단에 있다가 1급으로 이제 떨어져가지고,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제 영상에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. 유튜버 30대의 취미생활. 이사범님이 30대 아마 중반 후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저보다는 인생, 삶의 나이에 있어서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시지만, 바둑을 어렸을 때부터 도왔던 분이시고, 연구생, 제가 알기로는 일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연구생도요,
1반부터 10반까지 있다든가. 그래서 1반이 이제 제일 그 최고 우수반이에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분의 바둑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두어왔던 바둑하고는 전혀 틀리게 두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두어왔던 바둑이 모양이 깨지더라고요. 이게 슬럼프가 오더라고, 오히려.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더 나은 전진을 위한 잠깐의 그 후퇴, 잠깐의 그 몸살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또 그분의 그 바둑을 굉장히 뭐 예술적으로 두세요. 우리는 막 어떻게 해갖고 막 남의 돌 따먹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바둑이 아니에요. 그분 바둑은. 예. 그분 바둑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데도 안 되네요. 제가 혁입니다. 예. 각설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바둑에서 제가 느낀 점은 손오공처럼 변신술에 능해야 되겠다 이거예요. 변신을 잘해야 됩니다. 바둑은. 예. 한번 가볼게요. 이것도 초반에 단단하게 포석을 해 가시면 중후반에 꼭 기회가 오더라고요. 하수 바둑이다 보니까 상대의 약점이 나와요. 네. 뭐 여기까지는 뭐 서로 뭐 평범한 수를 뭐 모르겠어요. 네. 고수님들이 보기에는 허점 투성이 바둑일 겁니다. 네. 초반에서는 뭐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. 네. 근데 백이 조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. 예. 좌상을 확보하든가 뭐 이걸 조금 정확히 살려나가든가 아니면 저를 정확히 견제하든가 하여튼 좀 우왕좌왕 초반에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백이 조금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좀 백이 상당히 우왕좌왕 한다는 생각 좀 듭니다. 아무튼 이럴 때는 정말 바둑을 조금 허점이 없이 단단하게 두어야겠더라고요. 단단하게 두다 보면은 발이 좀 느리잖아요. 나무 막 펄쩍펄쩍 뛰어가는데 나는 꼭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. 상변에 흙이 이제 묘하게 제가 오히려 갇혀버렸어요. 그러니까 백이 곤마라고 쫓다가 제가 갇혀버렸어요. 제가 곤마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살아야 되겠죠. 여기서 좀 이기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백이 열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빠져버리면 일단은 저기 찔러야 되겠죠. 그리고 여기를 있나요? 있어버리나요? 아, 못 있구나. 못 있죠? 못 있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 열로 제가 일단에는 한 집을 내야 됩니다. 여기 백이 여기 있지는 못하죠. 이렇게 있었을 때 제가 따면은 어차피 살긴 사네요. 근데 조금 저렇게 했으면 어떠나 막 그런 불안감은 있었어요. 바둑 둘 때. 이렇게 해서 상변에 제 흙은 살았습니다. 근데 백이 무상에서 저렇게 두는 수는 좀 왜 저렇게 뒀을까요? 한가한 수 아닙니까? 막 집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이거 연결이 다 됐는데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렇게 뭐 돈 나갔어요. 상대가 여기서 이게 축이 아닌데 축으로 지금 착각했어요. 여기가 지금 축머리가 있거든요.
좌하에 축머리가 있어요. 이게 축이 아니에요. 근데 이걸 축으로 몰라다가 좀 둬보더니 아 축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물러섰어요. 예.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백은 여기 저 상변에 있는 이 백대마, 그 다음에 이 백대마도 미생이에요. 저는 반면에 미생이 없습니다. 물론 중앙에 흙이 미생으로 갈 수도 있고 좌변에 흙이 공격당하면 좀 약해지겠죠. 아무튼 좀 모양으로는 형세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? 뭐 지금까지는 제가 흙인데 흙이 6집 유리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지금 서로 6집 반 공개하면 오히려 제가 반집 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제가 좀 바둑이 더 단단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좌변을 백이 조금 여기서 이제 저는 이 흙을 내줘버리고 이 상변에서 뻗어나온 이 백대마를 제가 공격했어요. 예. 그렇게 하려고. 왜냐하면 이건 언제든지 줘버릴 생각을 하고 뒀어요. 뭡니까? 사소치대죠. 조그만 거 주고 큰 거나 먹겠다. 그래서 이제 백은 상변에서 좌상변에서 뻗어나온 흙도 미생이다. 그러면 백도 이건 미생이지만 근데 수상전은 제가 훨씬 유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? 서로 대마가 만약에 붙여서 싸운다면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이게 배착 같아요. 지금 흙 4점 이게 큰 게 아니거든요. 네. 어떻게든 이게 지금 이게 살아나가야 됩니다. 이렇게 뒀을 때 저도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두니까. 난감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뒀으면. 근데 요걸 백이 취한 게 제가 보기에는 패착 같아요. 이게. 그러면서 상변에서 뻗어나온 백대마가 동세됐죠. 그러면은 저도 상변에서 뻗어나온 흙이 집이 없잖아요. 미생이지만 이게 수상전에서는 제가 훨씬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까? 여러 건 서로 메꾸는 수지만 이 외곽에서 흙이 수가 훨씬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수상전이 수상전 전에 이제 조금 이 경우에도 수상전이 들어갔습니다. 제가 이때도 이거 빼고 백이 안 되는구나. 안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수상전을 서로 들어갔는데 제가 훨씬 수가 많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이제 상변에서 뻗어나온 백대마가 죽었어요. 다 죽은 걸로 나오네요. 뭐 그렇게 해서 뭐 바둑이 끝난 바둑이네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백이 자기 지금 대마를 먼저 아생연우 살타라고 하지 않습니까? 자기 안위를 먼저 돌봐야지. 요 흙 넉점이 크긴 크죠. 이게 백집으로 다 들어가니까. 근데 거기서 소탐대시를 백이 했다.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수가 빠르니까 둘 필요도 없는데 그냥 확실하게 매조지를 했습니다. 그 백이 왜 이런 한가한수를 두고 있는지, 이게 대마가 지금 잡힌지도 몰랐나 봐요.
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 대마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근데 조금 실수를 많이 했어요. 우하에서요. 우하에서 제가 술을 많이 그런데 뭐 여기서도 제가 우하에 이거 다 내주면서 이 우상에서 이렇게 하변으로 쭉 뻗어나온 백대마를 확실하게 잡게 됐습니다. 확실하게 이제 여기는 이제 백 입장에서는 이제 뭐 대마가 다 이제 여기서 공격 못하면 죽었으니까 마지막 한번 어떻게 뭐 최선을 다해 본 거고, 뭐 이걸로 끝났습니다. 형세는 흙이 56집 유리로 나옵니다. 하급자 그러니까 하수 바둑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엉성한 바둑입니다만은, 이 바둑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, 그 변신술, 그 소탐 대실, 사소치대 이런 거 이렇게 좀 짜잔짜잔한 걸 어떻게 먹다가 대마를 상대 입장에서는 대마를 다 잡혀버렸잖아요. 저도 뭐 이런 대마를 그렇게 잡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. 생각도 못했는데 두다 보니까 내가 뭐 자하에 뭐 흙 이런 거, 우하에 흙 이런 거 다 줘도 이게 대마 잡히면은 게임은 무조건 끝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대분께서 물론 너무 좀 조그만 걸 탐하시다가 친 바둑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하수 바둑은 뭐 이 정도 소개하겠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